자, 이투스 국어 방동지 선생님입니다. 3월합평 어려웠죠? 그래요. 선생님도 요거 해설 강의를 준비하고 이렇게 TCC 준비하면서 조금은 학생들이 힘들었겠구나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학생들이 막 이런 점수가 오더라고요. 제 현장 학생들 중에서도 선생님 저 72점이에요. 지금까지 한 번도 받아본 적이 없는 72점을 맞았습니다. 어떡합니까? 라고 하는 학생이 있는가 하면 선생님 저 88점인데요. 망했어요. 어떡하죠? 근데 1등급이죠. 자, 요번에 이 3월합평은 되게 의미심장한데요. 대단히 어려웠습니다. 그리고 학생들이 힘들게 한 것들이 꽤 많았는데요. 선생님이 요 3월합평 관련해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만 딱딱딱 집어서 여러분께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자, 3월합평 어땠습니까? 그렇죠. 역대급이었다고 합니다. 자, 이 교육청 문제 중에서요, 이 정도로 난이도가 어려웠던 적은 예전에 한번 경기도교육청 84점 1등급 컷이 있었어요. 근데 요번에도 제가 보기에는 84점에서 5점 정도 1등급 컷이 나올 것 같은데요. 그만큼 많이 힘들었을 겁니다. 뭐 이게 수학도 아니고, 그죠? 오케이. 자, 그러면 왜 힘들었는지에 대해서 좀 알 필요가 있고요. 여러분이 앞으로 어떻게 대비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조금은 이야기를 해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먼저 가보겠습니다. 3월합평의 총평을 좀 말씀드리면요. 정확하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어요. 3월합평은. 자, 3월합평은 정확하게 세 가지다. 가장 여러분이 주목해야 될 부분이 이겁니다. 자, 오답률 1번부터 5번까지 1위부터 5위까지 중에 두 개를 차지한 것이 문법입니다. 물론 선생님 보기에는 14번 문제가 오답률이 1인데요. 제가 보기에는 정말 쉬운 문제고 선생님 강의를 들었다면 아무것도 아닌 문제라고 할 수 있겠지만 개념이 정확하게 안 잡혀있는 학생들 같은 경우는 이 문법이 난이도가 매우 어려웠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아무튼 오답률 5위 안에 문법이 두 문제나 들어가 있다는 거, 그만큼 여러분이 문법 개념이 정확하게 잡혀있지 않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뭐냐, 3월평에서 포인트가 되는 것은 바로 요겁니다. 뭐가 있냐면 비문학이 어려웠는데요. 이 비문학 중에서 딱 두 개 정도의 지문을 주목할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특히 문과 학생들이 이 과학 지문 되게 어려워했을 것인데요. 콩팥에 나오는 것들인데, 콩팥에 뭐 삼투압도 나오고, 뭐 제가 보기에도 어려웠던 것 같은데, 저도 해설 강의를 준비하는 관점에서 콩팥 4구체 여과 과정에 대해서 얘기한 지문 있죠? 요 지문도 여러분한테는 되게 어려웠을 것 같고요. 그 다음 요 기술과 예술이 융합된 지문이 하나 있었어요. 요건 또 길이도 꽤 길었었는데요. 사진에 관한 지문이었습니다. 초점 맞추고 막 이런 지문 있죠? 오케이. 자, 이 두 지문에 대한 거, 결국은 고난이도 지문에 대한 읽기 방식이 정확하게 안 나오고 있다는 거예요. 고난이도 비문학 지문입니다. 지문 읽기 연습입니다. 이 읽기 연습에 대한 것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다는 게 두 번째 포인트고요. 자, 세 번째 포인트는 뭐냐? 바로 요겁니다. 세 번째 포인트는 그래요. 이 두 가지가 어려웠다는 것은요, 계속 유지되고 있는 상태예요. 뭐냐면 작년 수능도 그랬고 6월, 9월 모평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문법과 비문학은 계속 어려웠고요. 이 부분을 잡는 사람만이 수능을 정복할 수 있다는 것은 분명했어요. 그러므로 이 앞부분에서 어려운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뒤에 마지막 현대시 지문의 오답률이 떨어졌어요. 자, 현대시에 몇 문제가 있었냐면요. 43번, 44번, 45번인데요. 솔직히 어려운 문제가 아니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어려웠다는 것은, 저 오답률이 낮았다는 것은 바로 요것 때문입니다. 시간 부족이에요. 특히 화법과 작문과 문법에서 시간을 정확하게 잡지 못했다면 여러분은 대단히 힘들었을 겁니다. 여기서 문법까지 15번까지 정확하게 한 20분, 최소 20분, 최대 20분까지, 그러니까 9시까지 화작문을 풀어내지 못했다면 무조건 시간 부족이었을 겁니다. 그럼 시간 부족을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물론 고난이도 비문학 지문을 막 계속 읽음으로써 시간이 부족한 학생도 있었고요. 한 문제에 집착한 학생도 있었을 거예요. 선생님이 현장 학생들한테 이런 얘기 많이 했습니다. 어렵고 고난이도 비문학 지문, 예를 들어 30번 문제 같은 경우, 아니면 22번 문제 같은 경우 보기제 시험 문제 어려운 거 있으면 제끼라로 했거든요. 그 제꼈으면 뒤에 거 충분히 쉽게 풀 수 있었을 겁니다. 자, 아무튼 시간 부족까지 더불어서 이 세 가지를 해결하지 못하면 여러분은 성공하지 못한다. 아직 늦지 않았어요. 3월입니다. 고3들 아니면 여기 N수생들도 있을지 모르겠는데요. 이 3월합평 점수가 수능 점수다 라는 것은 선생님이 항상 얘기하지만 여러분이 하기 나름이에요. 3월합평이 수능 점수다 라고 하는 학생이 있을 거예요. 결과적으로 봤을 때. 그런데
열심히 노력하고 정확한 방식으로 공부했다면 사물합평 점수는 무조건 수능 점수와 같지 않을 것이고 수능에 대박을 칠 수 있습니다. 자, 선생님 사물합평 총평 간단하게 말씀을 드렸고요. 그 다음 말씀드린 것은 유형별 키포인트입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다 말씀드린 거예요. 화법작문이요. 어땠을까요? 쉬움. 틀린 문제가 없습니다. 9번 문제 틀렸다면요, 여러분은 제대로 공부를 안 한 것입니다. 화법작문은 빠르게, 정확하게, 그리고 완벽하게 다 맞힐 수 있어야 되는 영역이고요. 쉬웠습니다. 문법에서 2문제 정도가 어려웠는데요. 2문제 정도가 어려웠는데 12번 문제 같은 경우는 선생님 보기에 어렵지 않았어요. 보기를 제대로 보고 윗글과 연결만 잘 시켰다면 충분히 풀 수 있는 문제였고요. 그 다음 여러분이 힘든 문제가 14번 문제가 오답률 1위에요. 무려 오답률이 74%인데요. 전 진짜 이거는요, 수업을 들었다면 이건 해결되는 거예요. 자, 두 문제인데요. 12번 문제와 14번 문제, 요 두 문제를 해결할 수 있었다면 문법은 다 쉬웠고요. 14번 문제는 특히 견문장, 혼문장 문제입니다. 어렵지 않은 문제였습니다. 그런데 오답률은 1위다. 그만큼 여러분이 보다 개념학습이 안 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독서 영역 가면요. 독서 영역. 자, 이 독서 영역은요, 여러분 아시겠지만 독서 영역은 읽기 능력이 있어야 돼요. 읽기 능력이 없어요. 그래서 과학 지문이라든지 아까 말했던 복합 지문입니다. 기술과 사진 지문이죠. 사진 지문, 기술과 예술 지문이 합쳐진 복합 지문의 읽기가 어려웠고요. 문학은 선생님 보기에는 어렵지 않았는데 학생들이 고전 시가 원문으로 나왔어요. 원문. 면항정가가 나왔고요. 그 다음에 34번에 38번 지문인데요. 면항정가와 함께 강호구가라는 지문이 나왔습니다. 요거 읽기가 되느냐 안 되느냐 갖고 35번 문제가 무려 오답률이 65%예요. 이것도 어렵지 않은 거였는데요. 고전시가 원문풀이 연습, 특히 고전문학이 잘 안 되는 학생이 있었고요. 뒤에 시간 부족으로 현대시가 조금 부족한 학생들이 있었습니다. 자, 요 정도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 또 말씀드릴 게 뭐냐, 여러분이 꼭 체크해야 될 것은 바로 요거예요. 사물합평 점수요. 그래요. 결론 나왔습니다. 여러분이 몇 점인지 나왔고요. 등급컷도 나왔습니다. 그런데 나 1등급이야! 나 90점이야! 라고 자랑할 겁니다. 그럴 필요가 없어요. 사물합평은 과정이고요. 이제 첫 스타트입니다. 그러므로 사물합평 점수 갖고 자만할 필요도 없고 좌절도 금지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사물합평을 딱 여러분이 분석을 하셔야 돼요. 분석이란 말은 다시 풀어서 채점하고 이런 문제가 아니고, 나의 문제점이 뭐였지? 나는 시간 부족이 문제점이었어. 나는 문법 개념이 부족했어. 난 문학에서 고전시가가 원문이 잘 읽히지 않았어. 라고 같은 문제점을 갖고 이 문제점과 더불어서 무엇을 하셔야 되냐면 해결책을 잡으셔야 한다는 겁니다. 근데 이 해결책이 잡히지 않아요. 그러니까 맨날 뭐야? 똑같은 거 틀고 똑같은 거 틀리는 거죠.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사물합평은 분석하고 해결책을 완벽하게 잡으시고요. 해결책이 안 된다. 문제점만 구체적으로 써줘. 그럼 선생님이 뭐야? Q&A를 통해서 답변을 해드리겠습니다. 아셨죠?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문제점, 내가 뭐가 문제점인지 혹시 떨린 학생도 있지 않았을까? 막 덜덜 떨리고 있는 학생? 아니면 시간이 부족해갖고 OMR 마킹도 못한 학생도 있지 않았을까요? 여러 학생들의 문제점이 있을 겁니다. 그 문제점에 맞는 해결책을 모색하는 것이 여러분에게 분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 분석을 철저히 하셔갖고요. 어떤 강의를 들어야 될 것인지, 그리고 어떤 컨텐츠로 공부를 할 것인지에 대한 것들도 고민을 많이 하셔갖고, 앞으로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사물합평이 수능 점수가 되지 않도록 철저하게 연습하고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자, 사물합평 그 이후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점수는 중요한 게 아니야. 그 이유가 중요한 거라는 걸 다시 한번 강조하고요. 사물합평 멋지게 분석하고 수능에는 승리합시다. 선생님 다음 TC에서 뵐게요. 안녕.